뚝뚝 떨어지는 집값. 왜?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할 게 전세 살고 계신 분들. 깡통 전세주의보 들으셨죠? 집값이 20억인데 16억이 들어가셨구나. 17억까지 집 사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가득 주고 이빠이 주고 전세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게 편하다 하신 분들, 집값 뚝뚝 떨어지면 강남 집값 안 떨어진다? 절대 그렇지 않고요. 오늘 기사 하나 뜬 거, 최근에 또 서초동에 아포 뭐라는데, 그거는 냄새가, 저는 절대로 아는 사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 집들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. 우리가 그런 집 서민들의 집이 우리가 그런 집 살 이유가 있습니까? 절대로. 그래서 그런 거에 얽매여서 매스컴 플레이하고 있는 신문에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깡통 전세주의보, 보험을 들었느니 우리 직원도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. 예? 벼락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. 아니, 돈 줄 은행들이 다 벼락 맞아서 없어지는데 단 은행이 망하지는 않습니다. 은행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해야죠. 그래서 그런 일은 없지만 은행이 망해서 IMF처럼 수십 군데가 망했지만 이제 다른 은행과 합병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집어넣은 돈에 대한 거는 또 다시 받을 수도 있고, 정말 너무도 아닌 부산의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돈을 못 받았죠, 아예. 5천만 원 외에는.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, 그런 것도 은행에 넣어놓은 것도 제가 볼 적에는 시간이 흐른 후에 조금 지켜보면서 9월에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깡통 전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고요. 전세 들어가실 때는 요즘 같은 때에는 전세가 수상하면 조금이라도 월세를 1, 20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.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요, 이자 많아요.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어쩌면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살면서 은행에서 돈 나오는 것만큼 월세를 내는 것도 괜찮아요. 몇 억을.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.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지금 신한은행 최근에 저도 지금 체인지 할 때가 돼서 바꿨더니 2.25를 준다 하더군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한 은행들은 3% 이상 또는 2% 후반까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런 돈 계산을 좀 파바박 하시면서 전세 들어가서 시간을 버셔야 되는 분들은 월세를 살면서 시간을 벌면서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깡통 전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와중에도 집값 안 떨어진다. 미친이 되게 많아요. 네? 제가 좀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회원분이 댓글을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얼굴은 관상은 환상이라고 필명 김라는 이런 작자. 지금 같은 국면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? 이게 뭐 하는 놈이에요 도대체? 에? 이래서 애들이 집 사가지고 지금 거지가 된 거예요. 빚내가지고. 아니 지금 시국이 어떤데 지금 주간조선이라는 말도 나는 이런 책이 있나? 7월 15일 날짜에 나온 거예요. 서울은 폭락 조건 하나도 없다. 얘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서초동하고 청담동하고 딱 자기 말 비틀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. 비틀어서 얘기하기 좋잖아요. 청담동, 서초동, 압구정동 많이 안 떨어지는 것만 비틀어서 서울 폭락 조건 하나도 없다. 이 용산까지.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말이 맞지 않냐. 오르지 않았냐. 그런 짓들을 보면은 최근에 43억에 거래됐다. 60억에 거래. 얘라이. 그런 집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? 응? 내가 왜 40억, 50억을 주고 빌딩 값을 주고 그런 집을 사야 되는데 100억 될까봐? 이런 작자 얘기를 듣고 집을 사고 이러면서 이 거지들이 된 거예요, 애들이.
응? 뭐 하는 놈이에요 도대체? 그리고 굉장히 구독수가 많은 이거 멤버분들이 써주신 거예요. 월급부가 뭐예요? 월급부. 월급부. 그리고 그 시꺼먼 쓰고 다니는 놈 있죠? 그거 내가 그 종잣돈 700만 원, 200억 만들기 할 때 또 괜히 고소할까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거야. 제 책을 감수했던 애가 있어요. 제 책을 맡아서 했던 실장. 높은 애죠. 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. 시도 때도 없이 책을 내면서 책장사하는. 왜 책을 내겠다고 자꾸 전화가 와?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, 뭐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. 더 넘어가면은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. 이 안경 시꺼먼 거 끼고 왜 눈을 안 보여줘요? 사람이 눈을 보여주고 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여줘야지. 왜 눈을 안 보여줘? 무슨 뭐 얼굴이 어떻고 저떻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. 얼굴 못생긴 거는 무슨 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지. 다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얼굴 타령이야. 그게 아니고 괜히 그걸로 각도 재가지고 유명세 타서 한국의 스티비 원더? 안경 끼고 나오는 인간 여러분 벌써 써서 주셨네요. 얘기도 하기 싫네. 그리고 또 나는 전혀 모르는 인간. 이 뭐하는 떡방이에요? 그리고 이 뭐 학벌 하나 뭐 좀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또 욕을 하면 뭐 때로 들어와가지고 쌍욕을 하고 욕한다. 쌍욕 해봐.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뒤늦게 집 사고 오피스 사고 그런 애들 좀 돈 벌었어? 니들은 이제 큰일 났어. 이 듣고 아직도 더 오를 거고 쪽팔리니까 더 올라갈 거고 세계는 경제 때문에 다 망하는데 혼자서 떠들고 앉아있어. 지금 이제 오를 때는 오른다. 그 오를 때는 오른다가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? 40억, 50억, 30억, 20억까지? 뭐 얘기하는 건데? 뭐 얘기하는 거냐고. 집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? 아니면 부자 얘기하는 거야? 그것도 명확히 해. 부자들은 걱정 없어요. 다 빠져나왔어요, 옛날에. 다 빠져나와서 미국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, 다들. 다음 투자. 다 그러고 있잖아요, 지금. 저 바보들 얘기 듣고.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뭐 전문가인가 뭐 또 돈이나 벌었어? 근데 뉴욕에서 누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. 중앙일보. 전세 살아요. 자기도 왜 전세 살았는지 아직도 전세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대. 경제 파트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이 그게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뭐. 이 놈들은 지네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떠들었던 게 있잖아요. 애들 골병 들게 떠들고 빚내가지고 사게 한 게 있어서 지금 얘네들이 단합해가지고 지금 내려간다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. 우리 다 죽는다. 이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좀 더 떠들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다. 경제가 폭망이다. 어쩔 수 없다. 이제는 조금 내린다.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. 이런 와중에도 한남 3, 평당 5,587만 원. 이 와중에 분양가 신기록. 몇 평인 줄 아세요? 18평이 13억이래요. 13억이 아니고 15억. 이거 사시겠어요? 18평? 갖다 뭐 할 건데? 자, 15억 주고 사서 월세 얼마 나오니? 18평에? 그걸 따지세요. 15억 주고 3%만 잡아도 얼마 나와야 돼요? 450만 원 나와야 돼요. 450만 원. 18평에 450만 원 내고 들어올 사람 있어요? 예? 항상 부동산을 살 때는 월세로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18평에 아무리 한남동이라고 450만 원을 주고 18평에 들어가요. 누가 들어가는데? 가족이? 가족이 어떻게 들어가 18평에 스튜디오에서 삽니까?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여태까지 해서 거품이 낀 게 가시지 않고 이렇게 또 한남동이라는 빙자를 하면서 신문에 서울경제, 모경제 막 PR을 하면서 뭐 엄청 몰렸다. 지금 뭐 엄청날 거. 이 밑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대단히 인기가 있을 것이고 876가구를
뽑을 건데 대단히 인기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, 임대 주택 물량도 876가구가 임대 주택 물량, 뭐 이렇게 다 이그잼 이런 식으로 대가리 써서 이제 뭐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을 사게 됐을 때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, 이 집을 샀을 때 내가 18평을 15억에 사서 25억까지 받을 수 있을까? 이런 꿈 같은 얘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. 아니면 월세라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18평 월세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?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, 진짜 어떤 것이 나한테 정말 돈이 될까 하는 것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래서 금리 급등에도, 이거는 조선일보의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. 금리가 급등해도 집값이 폭등.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 했어요. 오늘은 제 동생 부럽고도 이 부동산 애들은, 동생이 듣고, 집값이 안 그럴 거래요. 그러니까 렌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. 그러니까 렌트가 오르는 거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집을 안 사고 렌트를 산단 말이에요, 사람들이. 그런데 은행 이자보다 렌트가 훨씬 싸요.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? 현찰이 아닌 이상은 이자 내고 원금 상환하고 그래야 되니까 금리를 또 올리죠. 집값 렌트비를 올리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런 현상이 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것이다. 금리를 7% 아니라 10% 올려도 살 것이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부동산 업자들은 그래요. 서울은 안 그렇겠습니까? 똑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조선일보에 난 거면 취재를 했어요. 취재를 했는데, 금리 급등에도 집값은 폭등한다. 그럴 일 절대 없다. 내릴 일 절대 없다라는 얘기죠. 그러더니 한 달, 2달 후 얘기는 말이 바뀌었습니다. 미국 급등 지역은 이미 조정이 시작됐고 주가 급락에 경기 침체로 큰 폭 하락할 것 같다. 지금 집 사고 있는 사람은 저처럼 외진, 영끌 이런 애들은 지금 못 사고, 외진 투기나 영끌 투자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쇼크를 먹고 내려가게 되면은 외국인 캐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들일 확률이 높죠. 그러면 지금까지 빚내서 집 산 애들은 거지가 되는 꼴이 되죠. 미국 애들은 돈 많이 갖고 안 사요. 미국 분들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. 기껏 넣어봤자 20% 놓고 80% 대출 받아 사요. 그런데 지금 어떻게 대출을 씁니까? 그런 집값이 이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미국 급등 지역은 이미 내려가고 있다.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큰 폭의 내림이 없으니까, 예를 들어서 150만 불 하던 게 100만 불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들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. 걱정 없다. 이러다가 말 것이다.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.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오퍼가 옛날처럼 안 들어오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. 생각을 하는 거고, 그리고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계약했다가 캔슬되는 경우. 지금 미국에 계약을 했다가 캔슬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, 지금. 안 사겠다고. 그냥 렌트 들어가 살겠다고. 이렇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미국의 부동산 얘기를 보여드리고요. 거래 절벽에 들이운 하우스 푸어 그림자. 매매 시장 한파 넘어 빙하기 전망이다. 금리 더 오르면 영끌족 타격 불가피다. 이 얘기는 금리가 오르면 한 달에 4억씩 빌리거나 3억씩 빌린 애들은 올 연말까지 나라에서 뭐를 갖다가 뭐 이자를 또 금리를 뭐 어떻게 좀 1년 유예를 해준다. 1년 가지고 유예해서 지금 안 돼요, 지금. 네? 방법론은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. 이런 식으로 간다면. 왜? 미국이 지금 미국을 보고 있어요. 제가 미국에서 떠들고 있잖아요. 미국에서 이 상태로 가지를 않아요.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가만히 안 있어요, 지금. 그렇기 때문에
매매시장 한파는 당연한 거고 빙하기 전망은 벌써 작년부터 전망을 해서 빠질 사람들은 다 빠지고 준비하고 빚 없고 갈 사람은 그냥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sus써야 되는데 이 유튜버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또는 뉴스나 신문 광고 받고 신문하고 이런 놈들이 사라 이러면서 결국 쪽박을 차게 된 겁니다. 최고가 거래가 반토막이 됐다. 서울 아파트 10건 중 6건이 하락 거래. 응? 아파트 최고가 거래 비중 74.3%가 최근 40.1%. 상계 주공 7단지 전용 79 매매가 12억이 10억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거래 절벽이라 찾는 사람 없어서 더 내려도 살 사람이 없다. 이런 반응을 보고 있고요. 서울 외곽 급등 지역 추가 조정 내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죠. 상계동 같은 경우는 10억까지 떨어졌지만 서울 외곽이라 할 수 있죠. 상계동이나 노원구 급등한 것이 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신문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커졌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. 빅스텝 단행의 주담보대출 7% 성큼 영끌 빚 투조 어쩌나? 뭘 어째요. 감당해야지. 아니면 집을 팔든가. 내가 벌써 답을 주고 싶지만 욕을 할까봐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요. 응? 왜? 그래도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. 응? 한 달에 200, 300씩 넣는 애들 200, 300씩 넣으면 1년이면 200으로 치자고. 이자만. 1년이면 2,400이야. 재산세 내고 뭐하고 3,000으로 치자고. 응? 5년이면 얼마야? 1억 5천이야. 근데 지금 집값이 샀을 때보다 현격히 더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2차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.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부르짖잖아. 작년부터 내가 부르짖었던 것들이 안 맞은 게 있어? 그런데 하가 추락 예상이 아니고 하가 추락 할 수밖에 없어. 그게 현실이야 지금. 일반 회원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